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 걔 달력을 만들어가지고 네. 지금 이제 팔겠다고. 걔를 파양했던 분이 개얼굴 내세워놓고 개팔이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뭐 그렇죠. 다 됐고 돈 안 줘도 되니까 내가 키울게. 그렇게 해서 있었잖아요. 끝나는 문제였죠. 그러니까요. 정권 내내도 계속해서 잡음이 있었죠. 왜 이런 정치권의 중간에 서로가 하는지 이해는 되지 이해가 않습니다. 안 가요. 먼저 민주당 해임 건의안 그리고 탄핵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네. 밝혔습니다. 진상이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민주당은 바로 탄핵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히 좀 어떤 상황인가요? 일요일에 그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됐죠. 네. 총 183명이 참석해서 300명 중에 182명이 이제 찬성을 눌러서 해임 건의안 통과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거야를 입증한 이제 사건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탄핵도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탄핵과 해임은 같은 지금 그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183명이면 충분히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어쨌든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에 네. 바로 탄핵으로 가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지금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장관 상대 이상민 장관 상대로 국정조사 하겠다고 사실상 직무 정지시키면 뭐 어떻게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누가 책임자인지 뭔지 가려내겠다면서 재판도 열기 전에 그냥 인민재판에서 감옥 보낸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사실상 이게 탄핵으로 가면 기본적으로 역풍이 불 것이고 네. 사실상 이게 탄핵의 요건이 되느냐, 말실수한 게 과연 탄핵의 요건이냐라는 네. 얘기를 민주당 내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거 좀 더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 이제 의원들의 생각인 것이고 민주당 지도부는 안 된다. 이거 이제 대통령하고 강대강으로 붙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국정조사 선 국정조사냐, 선 탄핵 아니냐 이런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탄핵을 만일 하게 된다면 이게 헌법재판소로 가게 그렇죠.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사실 탄핵의 요건은 그요 위법한 일을 했느냐 아니냐 이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이 행안부 장관이긴 하지만 근데 그럼 국민이 안전하지 않은 모든 게 다 행안부 장관 책임이냐? 그럼 국민이 오늘 누군가 교통사고 당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행안부 장관이 잘못한 거고 행안부 장관이 위법을 한 거고 그럼 행안부 장관이 탄핵을 당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위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네. 누군가는 한 명은 책임져야 된다. 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상민 장관을 꼽은 거고요. 그건 그 정치적 책임이죠. 과정에서 네. 어쨌든 이 장관이 말실수를 했고 네. 국민들이 이 장관은 파면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일단은 50%를 넘어가고 이런 네. 상황에서 일단 한 명을 잡은 게 네. 이 장관이에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장관을 해임을 했을 경우 네. 그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으로 민주당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은 한덕수 총리한테 이제 물러나러 갈 것이고 계속 할 네, 거다. 그 다음은 또 누구겠어요? 저 위에 계신 분이겠죠. 계속 윤석열 퇴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그렇게 밀어붙이면 더 이제 정치적인 그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네. 이 장관을 지금 파면할 이유가 없죠. 네. 근데 야당이 공세를 하려면 오히려 이 장관을 청문회장에 딱 데려다 놓고 국정조사장에 막 책임을 물으면 그게 더 국민들한테 더 속 시원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밀어붙이는 해임 건의안은 이미 통과가 안 될 걸 알고 있었으면서 밀어붙인 거고요. 네. 탄핵도 사실상 되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탄핵을 가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탄핵을 했다 하더라도 네. 이게 얼마를 갈지 모르잖아요. 재판이.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제 그러면은 이제 국정 쇄신하겠다. 다 바꾸겠다. 이상민 장관 하나뿐 아니라 다 바꾸겠다 해서 바꿨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세되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정말 국정 낭비죠. 네. 웃기는 게 이 탄핵안이라는 게 보통 몇 달 걸리거든요. 대통령 탄핵도 몇 달 걸리는데 근데 그럼 몇 달 동안 장관은 식물이 돼버리고 정지되죠? 그럼 국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장관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예컨대 중간에 이제 헌재에서
기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분위기로는. 그럼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민주당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악순환인데 네.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이제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에서는 네. 이거 과연 우리한테 실익이 있는 것이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 예.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뭔가 하여튼 이쪽으로 국민들 시선을 싹 아, 돌리게 관심을. 만들겠다 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또 아직까지 탄핵 얘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를 세우죠. 아, 네. 그렇군요. 네네. 근데 또 해임 건의안뿐만 아니라 예산안 문제로도 여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결국 민주당 뜻대로 수정안을 내놨는데 사실상 이제 정부 예산 편성권을 무력화하는 거잖아요. 거대 야당의 횡포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민주당이 어쨌든 169석이지만 이번에 해임 건의안 통과될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무소속 야당 성향의 무소속까지 합치면 인공위성들이 꽤 있죠. 180석이 넘는 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밀어붙이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그 야당이긴 했지만 민주당이 그 국민의힘이 합의해주지 않아서 밀어붙인 적이 몇 번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근데 그때는 이제 여당 단독안이죠. 그렇죠. 정부 여당의 이제 단독안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네. 이제 거야의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만약에 예산안을 여당이 네. 있는데도 우리 걸로 네. 밀어붙이면 그건 사상 초유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뭐 이 국회의장이 뭐 중재안 한다고 하는데 그 진전이 좀 있나요? 없습니다. 아, 하나 네, 많아요. 국회의장실에서도 답답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야가 정말 평행선을 달릴 뿐더러 네. 사실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정치력을 다 발휘를 했거든요. 이런 네. 상황에서 저녁에도 만나고 점심에도 만나고 비공개로 만나고 강남에서도 만나고 예, 여의도 밖에 식당에서도 그렇죠, 만나고 그렇죠. 네. 그러다가 기자들한테 또 한 번 걸리고 이런 네. 식으로 이런 정치력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의장실에 있는 모 관계자 말로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없답니다. 아, 그냥 네. 완전히 서로 단절돼 있는 거군요. 네, 네,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또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날라올 거다라고 하는데 네. 노웅래 의원이 3억 원 받았다는 혐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아예 3억 원 돈다발이 나오고 6억 6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인데 근데 3억 원 돈다발 띠지가 그 후원금이라고 얘기한 그거랑 시기가 다르다 이렇게 네네. 또 논란이 있던데 어쨌든 이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날라올 경우에 민주당이 지금 그 찬성해 줄 것이냐 아니면 부결시킬 것이냐 이거 갖고 논란이 많은데 이 사실은 찬성해 주면 또 나중에 이재명 대표권 올라오면 그거는 또 찬성 또 해줘야 되냐 아니냐 지금부터 막아야 된다 아니다 논란이 많은데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그 반대일 것 같습니다. 두 개를 연달아서 부결시킬 경우에는 더 부담이 심할 것이고요. 아, 네. 노웅래 의원의 이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개인 비리로 사실은 네. 당에서도 실드를 쳐주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아, 네네. 그리고 낙동강 오리알이군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네.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선이긴 하지만 개파적이 굉장히 얕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네. 그렇다고 막 겉으로 막 이렇게 활동을 세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어제 이제 노웅래 의원이 입장문을 냈어요. 네.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 하하. 야 사선의 의원이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 그게 왜 아하. 그러겠습니까? 버릴 것 같으니까 버리지 네. 말아달라고 그렇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선에 아무것도 아닌 김영과 정진상은 그렇게 그렇죠. 옹호해놓고 그냥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가결시켜서 넘겨버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으신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용은 8억을 받았는데도 네. 끝까지 막아줬는데 네. 6천만 원 받은 사선 의원은 그쵸. 너는 혼자 가라. 예. 넌 필요 없다. 이런 거군요. 아하. 그렇군요. 계속해서 이제 정치권의 개 달력 싸움 이야기를 네. 좀 해보겠습니다. 복잡하다 복잡해. 네, 그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반려동물이 그려진 달력과 엽서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 개딸들까지 합세를 해서 친명 그리고 친문의 신경전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 거죠? 이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개, 풍산개 2마리를 네. 파양한 이제, 거죠. 예. 그렇죠. 예, 안 키우겠다라고 네. 이제 안 키운 게 아니죠. 자, 본인의 얘기로는 뭐 이거 이제 본인의 얘기로는 어쨌든 정부 법을 지원금 만들어줘야 아닙니까? 내가 이거 대통령 네. 기록물로 지정을 해줘야 키울 수 있는데 이제 못 키운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광주 동물원으로 이제 그쵸. 갔어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 네. 다혜 씨가 이제 다혜 씨의 회사에서 이 이제 개 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네. 유기견 보호에 기부를 하겠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하면서 이 개 달력을 이제 네. 만드는 거고요. 네. 그
이제 개 달력을 하나에 뭐 12,000원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팔겠다고 해서 1억이 넘게 모였다고 하는데. 네, 이제 올렸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 달력의 그림을 그린 이 사파가 네. 이 사파가가 지난 대선 때 네. 이낙연 전 총리를 도왔다. 예. 이제 트위터에서 네. 굉장히 열심히 이제 네, 활동을 네, 했던 네. 그 인사라는 이유로 네. 이제 친 이재명계 개딸들이 절대 사면 안 된다 저 달력을. 아. 이야. 저 달력 수익금 모아가지고 네. 유기견 돕는 거 아니고 이재명 아. 대표 공격에 쓸 거다. 아. 라면서 네. 이제 달력을 보이콧한 거죠. 아, 그래요. 야, 이게 정말 개싸움이 희한하게 번지네요. 그러니까요. 예상치 야. 못한 곳에서 예, 터집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그 정도로 지금 친명과 친문 간의 감정 싸움이 심하다. 심하다라는 얘기죠. 이런 네. 얘기인데, 네네. 근데 이 펀딩하는 게 이게 기부 목적의 상품은 펀딩 사이트에 등록할 수가 없다. 근데 했다. 이런 또 논란까지 네. 있어요. 물론이라 이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기부하겠다는 내용은 또 지웠더라고요. 그 아니, 그래서 그럼 소개 사기 글에서 아니에요? 오. 아, 기부하겠다고 팔아놓고. 그럼 어디다 쓴 아니 거죠? 일단은 그 소개 글에서는 그런 내용을 없앴더라고요. 기부 같은 내용. 그러나 기부는 하겠다는 얘기고요. 네. 아. 아, 근데 문 대통령이 왜 이거를 딸이 한다고 이걸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아,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 돈벌이 아니에요, 이거 돈벌이.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부적절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아, 그리고 개를 파양했던 분이 개 얼굴 내세워놓고 개팔이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뭐 어떻게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돈 안 줘서 개를 파양했던 분이 네. 개를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 이거야말로 좀 양심이 어디로 돈을 간 건가요? 벌겠다는 게 아니라 기부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아, 기부 다 할지 알지 어떻게 알아? 기부를 한 거 빼떼면서요 또 그 지금. 내용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자기네가 이 풍산개에 정시 탄압을 당했다고 돼 있어요. 자기네들은 개를 안 키우려고 했던 게 아니다. 네. 아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을 하지 않았냐. 근데 그 약속 아, 안 근데 윤 지켰다. 대통령이 키우시라고 약속한 거지 돈 대통령 주겠다고 기록물로- 약속한 적은 없잖아요. 대통령 기록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는 대통령 기록물로 이제 해달라 이거죠. 아. 아, 기록물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키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거지만 법적 조치를 해달라는데 안 아까 해준다 법적 이거죠. 조치 왜 안 했어요? 키우도록 해줬잖아요. 돈을 안 준 것뿐이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문 전 대통령 쪽에서 얘기한 거는 네. 특별법 만들어 달라 이게 아니 그 저기 뭐야 대통령령으로 해달라 이랬는데 그거를 이제 안 해서 하는 거 이게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입장이. 아, 네. 그래요? 네네. 아, 그럼 법을 안 해서 돈을 안 줘서 이렇게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문 전 아, 대통령 그렇게 얘기 안 쪽에서는. 한다? 그럼요. 근데 뭐 실질은 다 돈이더만. 본인들은 돈이 250만 원 달라고도 한 적 없고 이게 250만 원이 책정이 된지조차 몰랐다. 아, 그런 입장이에요? 네, 네. 그렇군요. 아, 근데 뒤에 협의는 다 250만 원 해놓고 왜 협의를 그걸 한 적이 몰랐다? 없다고 합니다. 협의를 한 적이 없다? 네, 그쪽에서 뭐 아. 이란 이안으로 갖고 있었던 거지 자기네들은 단 한 번도 협의를 한 적이 없다라는 그렇군요. 주장입니다. 아, 네. 뭐 진실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뭐 법이 꼭 안 된다고 누가 뺏어간 것도 아닌데 본인이 내놓은 거지 누가 뺏어갔어요? 근데 이제 혹시나 이게 대통령 기록물인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키우다가 죽거나 뭐 키우다가 무슨 일이 생기거나 네. 그랬을 때 이제 또 감성 같은 데서 감사를 해가지고 자기를 또 코너에 몰려고 하는 정치적 아.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 광주 동물원은 감사원 감사당해서 그럼 나중에 처벌받나요? 그건 뭐 동물원에서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이, 이것은 국민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아니 대통령 기록물 자기들은 그렇게 다 이용해놓고 자기들 불리한 거 서해 공무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그 영부인 브로치 이런 거 다 대통령 기록물로 다 봉인해 버렸잖아요. 뭐 아무도 못 보게 그랬던 분들이 뭐 대통령 기록물 운운하고 있습니까 저도 지금? 그래서 문 전 대통령이 그렇게 동물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이번 사태는 모르겠습니다. 이거의 진실에 대해서는 하도 저렇게 주장을 하니까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대응을 너무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죠. 됐고 돈 안 줘도 되니까 내가 키울게. 그렇게 그러면 했으면 다 됐잖아요. 끝나는 문제였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감정 싸움으로 간 거 아닌가. 네. 아. 네,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아, 그 이에 대해서 이제 윤상현 의원은 뭐 아버지는 돈벌이가 안 되자 파양을 했고 죽은 개를 이용해서 딸은 돈벌이를 하고 있다. 영화 소재로 써도 될 도급 포르노다.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 참 이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지금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그
정권 내내도 계속해서 잡음이 있었죠. 네. 그렇죠. 지금 현재 뭐 이스타 항공과 관련해서도 그렇죠. 그 문다혜 씨가 이혼한 전 남편 네. 네, 취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렇죠. 그게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제 국정조사하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논란이 됐는데 왜 이런 정치권의 중간에 서려고 하는지 예. 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그 전 사위 보면 토리 게임즈에 취업해서 대출 받은 과정도 지금 이상하다고 의혹이 많았지만 다 묻었죠. 그다음에 이스타항공권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거기에 왜 대통령 그 딸과 사위와 손자가 왜 거기 가서 무슨 돈으로 거기서 그 최고급 학교를 다니고 어떻게 갔는지 그 다 이스타항공에 이상직 의원이 대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 또 달력팔이를 한다? 개달력팔이? 아 이거 좀 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개달력과 관련해서 별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정치펀치 시청자 여러분, 저희 조선일보가 이번에 새로 신문 구독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을 상대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서 배성규 배소빈의 정치펀치를 보고 구독 신청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2023년 벽걸이 달력을 드립니다. 기존 구독자분들께서는 조선 멤버스를 통해서 2023년 벽걸이 달력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1등 신문 조선일보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신년 달력도 받아가세요.